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죠. 케어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요.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공감을 얻었던 271호 칼럼 거품이 꺼지는 시대 시니어의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칼럼이 명품 시장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오늘 목표는 단순히 요즘 에르메스나 롤렉스가 왜 예전 같지 않지? 이걸 넘어서요. 이 변화가 우리 경제 그리고 특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하신 분들의 자산 관리에 어떤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그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핸드백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돈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칼럼이 딱 짚어낸 시작점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백화점 문 열리기 전에 막 뛰어들어가는 오픈런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롤렉스 시계 같은 그 최고급 명품 매장 앞에 길었던 줄이 싹 사라지고 심지어 웃돈 붙여서 거래되던 리셀 가격마저 뚝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유행이 좀 지났나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칼럼은 딱 경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특정 브랜드 인기가 식은 거라면 경제 칼럼에서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겠죠. 칼럼은 이 현상을 훨씬 더 큰 흐름으로 봐요. 즉,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제로에 가까웠던 저금리, 그리고 막대했던 유동성, 이게 만들어낸 자산 가격 거품이 드디어 꺼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심지어는 운동화, 가방까지 뭐라도 투자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았던 그 광적인 분위기요. 그 뜨거웠던 열기가 이제 식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가장 민감한 사치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샤테크라고 하죠. 샤넬하고 재테크, 네, 롤테크도 있었고요. 롤테크, 롤렉스 재테크. 이런 신조어들이 정말 당연하게 쓰였어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이 말이 거의 진리처럼. 맞아요. 칼럼 분석처럼 일부 브랜드는 일부러 공급을 조절하는 희소성 전략을 썼고 마침 시중엔 갈 곳 없는 돈이 넘쳐났고 이 둘이 만나서 정말 기가 막힌 시너지를 낸 거군요. 매장에서 사서 나오는 그 순간 이미 몇백만 원이 붙어있는 사실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본질은 내가 쓰려고 사는 소비재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가치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투자 자산처럼 여겨진 거죠. 이런 착각이 바로 거품의 본질이거든요. 하지만 칼럼이 지적하듯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당장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대출 이자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명품 같은 고가의 사치품 소비인 거죠. 수요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 투자 목적으로 여러 개 사뒀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혹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걸 다시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요는 주는데 공급은 갑자기 늘어나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소비재를 투자재로 착각했을 때의 위험성,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사실 명품 가방에 가죽이나 시계의 무브먼트에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집단적인 믿음, 즉 거품 그 자체에 투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수십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온 클래식 하나 희귀한 미술품 같은 것도 있지 않나? 그럼 그런 것도 다 거품인가? 이 칼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통적인 실물 투자랑 최근의 명품 투기 현상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가치의 원천이랑 시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은 그 자체의 예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의미가 가격을 뒷받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치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검증된 것이고요. 하지만 최근의 명품 열풍은 그런 내재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사서 다음 달에 얼마에 팔 수 있나? 단기 시세 차익. 네, 그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일시적인 경제 상황이 만들어낸 뭐랄까 신기루에 가까웠던 겁니다.
칼럼은 바로 이 지점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격표 뒤에 숨은 진짜 가치가 뭐냐, 이걸요. 그렇군요. 단기적인 유행이냐 아니면 오랜 시간 검증된 가치냐 그 차이군요. 자, 그럼 이 명품 시장의 거품 붕괴라는 현상이 칼럼 제목처럼 특히 시니어의 자산 관리에 어떤 좀 특별한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을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만회할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을 잘 지키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니까요.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유동성 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비유동성 자산이요? 네, 명품처럼 겉보기엔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지만 정작 내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제값을 받고 즉시 팔기 어려운 자산을 말하는 거죠. 아,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비유동성 자산. 사실 이건 뭐 비단 명품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바로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인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이 칼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집은 부자인데 당장 쓸 현금은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바로 이 비유동성 자산의 함정이죠. 네네. 시장이 좋을 땐 내 집값이 막 수억씩 오르니까 부자가 된 것 같지만 막상 자녀 결혼 자금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몇 천만 원이 필요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기 전에는 그 돈을 손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팔고 싶어도 안 팔리거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매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칼럼이 명품을 예로 든 건 이런 비유동성 자산의 위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거나 크게 줄어드는데 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이렇게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없는 자산에 묶여 있다면 정말 사소한 위기에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이걸로 돈 번다더라 하는 유행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어떤 자산을 보기 전에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환금성, 즉 얼마나 빠르고 손해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둘째는 거품이 다 꺼졌을 때도 남아있을 그 자산의 내재 가치입니다. 어쩌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깐깐하고 냉철한 잣대가 필요한 시기인 거죠. 결국 수익률이라는 숫자보다 안정성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단계군요. 칼럼이 말하는 지키는 투자의 핵심이 바로 이거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 칼럼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단순한 재테크 팁을 넘어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소비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종종 남에게 보여주려고 혹은 이거 사두면 언젠가 오를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로 물건을 사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칼럼은 소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는 원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칼럼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문장, 이걸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꼭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칼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수많은 경제적 파도를 넘어오면서 쌓인 경험과 연륜, 그걸 바탕으로 유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삶을 단단하게 꾸려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진짜 품격이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거품이 화려하게 부풀어 오를 때는 모두가 그 거품을 쫓느라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냉정해지는 시기야말로 껍데기가 아닌 진짜 알맹이, 가격이 아닌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라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한 편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명품 시장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경제 거품과 자산 관리의 본질, 나아가 삶의 품격까지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최근 명품 시장의 냉각은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자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
둘째, 본질은 소비재인 것을 영원히 오를 것 같은 투자재로 착각하는 순간 거품이 시작되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은퇴를 맞이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높은 수익률의 환상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안정성과 환금성을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은 명품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자산 거품의 본질을 이야기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금융자산 외에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진 가치를 쫓고 있는 거품은 또 없을까? 어쩌면 그것은 실체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평판일 수도 있고요.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을 향한 갈망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거품들이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꺼졌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남아있을 진짜 핵심 자산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